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강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를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진심이거든요. 이거 진짜 단순히 나란 사람이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싼다는 게 내가 막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억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온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나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썰을 풀 건데, 제 친구들 이름 팔아서 진심으로 제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저는 고등학교 때 비록 펜을 놓고 살았지만 내가 살면서 광일이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지금까지 36년간 살면서 딱 한 명 봤거든요. 광일이보다 나보다 머리가 지능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36년간 살면서 내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딱 한 명 봤어요. 그게 주영이라는 친구거든요. 주영이. 성은 이제 기억이 안 가물가물한데 주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영이라는 친구는 걔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 해남 고등학교가 걔 족같은 학교여가지고 해남 고등학교 내에서 이제 모함을 당해서, 제 입장에서는 친구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인정하고 내가 광일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머리 좋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주영이라는 친구는 해남고등학교에 있는 이런 교칙과 해남고등학교가 추구하는 이런 철학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결이 해남고등학교가 추구하는 결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별히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제 주위에서 주영이를 시기 질투하는 친구의 모함으로 인해서 강진농고라는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당했거든요. 자퇴까지는 안 당했는데 강제 전학을 당했어요. 당한 거거든요. 주영이는 강제 전학을. 내가 알기로 주영이는 나보다도 머리가 좋은 친구였지만 광일이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애였어요. 송지면이라는 화산에 있는 송지면 친구였는데, 그 주영이라는 애는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스파르타 체제로 움직이는 해남고등학교의 문화랑은 안 맞았어요. 해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추구하는 철학과 해남고등학교가 가는 방향의 결과는 다른 친구였거든요. 물론 주영이는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성적이 전교 1등권이었어요. 전교 1등권. 전교권에 있는 애였는데 결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인이 하지도 않은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강진농고로 전학을 당했거든요. 그 모함을 시킨 주범이 조선호라는 아이였어요. 조선호. 해남 우에 있는 금성만점이라는 그 중국집 아들내미인데, 그 조선호라는 애기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장선생님의 결정으로 강진농고로 전학을 당했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해남고등학교 내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해남고등학교라는 학교는 스파르타 체제로 선생님 말 잘 듣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선생님 말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밤낮 없이 새벽까지 공부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애들 군대 뺑뺑이 돌듯이 이렇게 공부시켜서 서울대 한 명이라도 더 보내자, 이게 해남고등학교의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주영이는 내가 알기로도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 공부는 쥐뿔도 안 해도 항상 전교권이었고, 내가 알기로 주영이는 고등학교 때도 술 담배를 했던 애였어요.
해남고등학교에서는, 그 당시 해남고등학교는 술 담배는 물론이고 남녀간의 연애를 해도 강제 전학을 당하는 그런 아주 강한 스파르타 체제의 학교였어요. 군대식 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영이는 결국에 그렇게 본인이 하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조선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강진농고로 전학을 갔어요. 그럼 그 조선호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조선호라는 친구는 연세대를 졸업해서 연세대 로스쿨 졸업해서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든 검사를 하고 있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조선호는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내가 조선호를 원망한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주영이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강진농고로 전학을 가고, 이제 저도 해남고등학교 내에서 광일이라는 시한폭탄이요. 저는 시한폭탄과 같은 아이였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광일이었는데, 저라는 시한폭탄을 건든 애가 바로 또다시 조선호와 성장호라는 애였어요. 성장호와 조선호가 조선호가 주영이를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본인이 목표한 대로 그렇게 학교를 보냈어요. 본인의 경쟁자를, 조선호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친 거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같은 경우는 공부는 손을 놔서 4년제 대학은커녕 전문대도 못 갈 성적이었는데, 근데 조선호라는 아이와 성장호라는 아이의 그런 모함이, 저는 공부는 짓불도 안 해서 고등학교 때는 전문대도 못 갈 성적이었는데, 성장호와 조선호의 타겟이 또 내가 됐어요. 하지만 저라는 사람은 제 스스로 느끼기에 저는 시한폭탄이었거든요.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시한폭탄이 저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조선호와 성장호가 고등학교 3학년 3월달 4월달쯤부터 이제 저라는 시한폭탄을 건드렸거든요. 이게 해남고등학교 때 07년도에 있었던 해남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의 현실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성장호와 조선호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시한폭탄이 저를 건드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정학을 당할 뻔한 거를 내 스스로 뿌리치고 강제로 졸업을 당하다시피 하면서 자퇴만 안 당하고 간신히 저는 해남고등학교를 졸업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내 스스로 자퇴하려고 했는데 강제로 졸업을 당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는 정학을 권유했는데 내 스스로 거의 반강제로 졸업을 당한 걸 선택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성장호를 원망한다, 조선호를 원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인데, 성장호라는 아이는 내가 이제 30살이 넘어서 장호가 사는 걸 보면은, 장호는 어떤 면에서는 화산의 내 고향 땅에 있는 지금은 죽은 친구인 민성이와 굉장히 흡사한 유형이었어요. 성장호는 결은 다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전교권에 있는 학생이었고 공부도 잘하고 전교권에 있는 학생이었지만, 장호 그놈아는 약간은 민성이와 결이 비슷한 애였거든요. 죽은 민성이가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한 게, 민성이에 대해서도 지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계속 선망하는 기질이 있었거든요, 민성이가. 장호도 마찬가지예요. 장호가 지금은 내가 알기로 어디 사립고등학교에 가서, 임용고시는 결국에 합격을 못하고 어디 사립고등학교에 가서 그렇게 선생님질 하고 있는데, 장호는 지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계속 선망하는 기질이 있어요. 장호는 저와 다르게 육체적인 싸움이라든가 이런 건달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는 애거든요. 가락이 없다 그래야 되나? 저처럼 쌈박질하고 그런 거에 전혀 가락이 없어요, 장호는.
근데 장호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착실하게 그냥 성실하게 공부에 전념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고 공부에 전념하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공부에 전념하면서 이렇게 학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학자의 길을 가야 될 애가 자꾸 건달세계에 이렇게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건달세계에 선망이 있는 애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20살 넘어서 장호를 보는데 학자가 돼야 될 애가 어설프게 건달을 따라하니까 학자가 돼야 될 애가 그냥 공부 조금 하는 양아치가 돼 있더라고요. 난 장호를 보면서 느낀 거였어요. 지는 나를 그렇게 나라는 시한폭탄을 터뜨려서 내 인생을 망가뜨린 애가 장호랑 선호인데, 선호는 지한테 어울리는 길을 찾아갔어요. 선호는 지한테 어울리는 길을 찾아갔어. 물론 지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시기 질투로 경쟁의식으로 경쟁심이 워낙 강해서 본인의 경쟁자와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이긴 게 아니라 좀 비열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경쟁을 해서 본인의 원하는 걸 얻었다 하더라도 선호는 지만의 길을 갔다고 생각해요. 장호는 내가 봤을 때는 착실하게 성실하게 올곧은 마음을 가지면서 학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학자의 길을 가야 될 애가 지한테 어울리지 않은 건달 행세를 하면서 반양아치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호는 그런 애예요. 지금은 장가 가서 살고 있는데 20살이 넘어서 잠깐 보는 임용고시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겠다고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그렇게 해남에서 공부하는데 내가 보기에 선생님이 되게 글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성이도 그런 유형이 있어. 민성이도 지한테 어울리지 않은 길을 자꾸 선망하면서 지 인생을 망가뜨리다가 그렇게 죽은 친구가 민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이런 스토리를 가지면서 이 세 명은 내 인생을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할 정도로 피해를 줬던 애들이에요. 조선호, 성장호, 이민성. 이 세 명은 내 인생을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할 정도로 내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 애들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서 그러지.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애들을 진심으로 용서를 넘어서 그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해요. 조선호도 어찌됐든 이제 36이, 우리 나이가, 광일이 세대의 나이가 36이 돼서, 지도 이제 연세대 로스쿨 졸업해서 이제 변호사가 됐겠지만, 지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비열하게 살았어도, 이제는 변호사가 된 마당에, 되도록이면 조선호가 대한민국 엘리트 세계에 있으면서, 응? 난 개인적으로 조선호 어머니가, 난 금성만점도 가끔씩 가거든요? 금성만점이라는 중국집은 짜장보다는 짬뽕이 맛있는 집이에요. 짬뽕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집이거든요, 금성만점은. 나 짬뽕 먹으러 한 번씩 가는데, 조선호 어머니 그렇게 식당에서 그렇게 허드렛 일 하면서 그 식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야, 선호 잘 있어요? 선호 얘기만 하면은, 난 조선호라는 아이가 진심으로 기특하게 생각하는 게, 지가 고등학교 때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지 않고 비열한 방식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그렇게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지만, 난 선호 어머니를 보면서 선호라는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 아이라는 걸 내 스스로 느꼈거든요. 선호 어머니 금성만점에 가가지고 짬뽕 하나 먹으면서 선호는 잘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선호 얘기를 하잖아. 선호라는 아들 얘기를 하잖아요. 선호 어머니가 선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식당에서 그렇게 서빙을 하시다가도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선호 얘기만 하면은 그냥 힘이 불끈불끈 나와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선호 얘기를 해요. 나 그거 보면서 그래, 선호가 비록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참 부도덕하게 그렇게 경쟁하고 공부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가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불굴의 의지를 심어주면서 어머니에게 없던 힘도 생기게 만드는 걸 아들이라 그러면은, 지가 그렇게 연세대 로스쿨 수석 졸업하듯이 그렇게 졸업해서 변호사 된 게 지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자산이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자식일 거 아니에요, 조선호가. 나한테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한동안은, 지금은 전혀 안 그러는데 한동안은 선호 얼굴만 보면은 내가 어지간해서 주먹을 안 쓰는데 진심으로 진짜 반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가 미웠거든요, 선호가. 진심으로 이 새끼를 반신 불구를 만들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웠지만, 근데 선호 어머니를 보는데 내가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선호 어머니에게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식당에서 서빙 하시면서 선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선호라는 아들의 이름만 들어도 없던 힘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어깨에 힘 들어가는 어머니인데, 선호라는 아이가 자기 집에서는 얼마나 큰 효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츰차츰 용서가 되더라고요. 장호도 마찬가지예요. 장호도 지가 24살 먹어가지고 지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지 않고 반 양아치가 됐어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한동안은 장호를 보면은 한동안은 내가 가장 성질날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눈가락 뽑아보고 싶을 정도로 장호 얼굴만 봐도, 내가 어지간해서 저는 싸움도 할 애들과 하지 약한 애들과는 안 싸우거든요. 재미가 없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애들을 안 싸우거든요. 근데 장호는 내가 진짜 지 눈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성질이 났었어요. 그런데 장호가 지금은 어찌됐든 결혼해서 임용고시는 합격 못했어도 사립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냥 난 장호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도록이면 조선호도 지가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비열하게 살았어도, 그래도 이제는 번듯한 법치주의 국가의 일원이 됐으니까 지가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변호사가 됐으면, 진심으로 그렇게 됐으면 바라는 응원을 하고요. 장호는 부디 지금이라도 지한테 어울리지 않는 건달색에 선망하지 말고, 쓸데없이 피어싱 끼면서 쓸데없이 건달 행세 하지 말고, 건달도 타고난 천성이지, 지가 반날 건달 행세를 한다고 광일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가 반날 건달 행세를 한다고 홍준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가 반날 건달 행세를 한다 해서 이현이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지가 뭐 20살 넘어서 뭐 나한테 뭐 이현이 거들먹거리고 홍준이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면서 막 가오 잡는데, 지가 홍준이 거들먹거리고, 지가 이현이 거들먹거리고, 지가 좀 싸움 좀 잘한다는 애들, 좀 노는 애들 거들먹거린다고 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건달도 타고난 가락이고, 학자도 타고난 가락이거든요. 장호는 항상 얘기하지만 학자의 길을 가야 돼. 학자의 길을 가야 될 애가 어설프게 건달 행세를 하니까 반양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피어싱이나 하면서. 그래서 장호는 부디 이제는 어찌됐든 사립고등학교지만 교직의 선생님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쓸데없이 건달 행세 하지 말고 올고오든 선생님으로서 잘 살길 바랍니다. 나 진심으로 응원하거든요, 그 애들을. 나 죽은 민성이 장례식장에서도 내가 민성이 영정사진에다가 절을 하면서, 저는 종교가 불교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꼭 올곧은 마음으로 태어나서 다음 생에는 네가 원하는 꿈 펼치면서 다음 생에도 꼭 한번 인연을 맺자,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민성이한테. 장호도, 민성이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장호 그놈아도 조선호는 지가 가야 될 길을 잘 갔기 때문에 이제 미련이 없지만, 장호 그놈아는 더 늦기 전에 쓸데없이 건달 행세 하지 말고 공부 착실하게 하면서 지가 잘하는 공부하면서 학자의 길을 갔으면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조선호, 장호, 이민성이라는 이 세 친구를
내 스스로 다 용서하고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조선호를 금성관점에서 만나면은 언제 어느 때나 내가 몇십만 원짜리 밥도 사줄 수 있고 장호 그놈아도 나 한때는 내가 진짜 눈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는데 쓸데없이 건달행세 하지 말고 언제 어느 때나 장호를 내가 길 가다가 만나면은 나는 30만원 40만원짜리 참치에도 장호한테 기꺼이 내가 쏠 수 있다고요. 죽은 민성이는 다음 생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다음 생에 태어나서 나랑 다시 한번 인연을 맺자 그러면서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내가 당한 이 수모는 참 비참했다고요. 난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수모도 비참했다 생각하거든요. 난 대통령이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을 용서하는 게 단순히 그냥 보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순간 받은 수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고요. 그런데도 난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과 사랑을 용서를 넘어서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은 죽은 민성이에게를 가지 않고 선호는 보란듯이 지가 가야 될 길을 잘 갔기 때문에 이제 다행이지만 장호 그놈아도 쓸데없이 자꾸 건달행세 하지 말고 막 이편이 거들먹거리고 홍준이 거들먹거리지 말고 반날 지가 건달행세를 한다고 건달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가 갈 수 있는 학자의 길을 잘 가기를 바라면서 장호 그놈아도 선호 그놈아도 내가 언제든지 해남 읍내에서 길 가다가 만나면은 내가 해남에서 제일 비싼 거 사줄 수 있다. 미운 너 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칼을 꽂은 애들한테 내가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해남에서 제일 비싼 참치 소고기 다 사줄 수 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은 가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어떻게 그걸 용서하냐 그러는데 단순히 어떤 가식적으로 뭐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인지라 제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후보도 윤석열을 용서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한다 그러면은 난 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스스로도 용서를 해보니까 가식이 아니더라고요. 진심으로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일을 안 겪으면 베스트지만 용서라는 게 단순히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용서가 됩니다. 저는 심지어 저에게 칼을 꽂아도요. 그 칼을 맞아서 죽으면 할 수 없는데 그 칼을 꽂는다 해도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그 칼 꽂은 애도 용서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절대 가식이 아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고 응원하는 거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저도 당사자로서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 친구들 이름 팔아서 미안하지만 그 뒷감당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난 선호나 장호나 길 가다가 만나면은 지들이 나를 피하고 지들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피한다 해도 선호야 장호야 그러고 찾아가서 나한테 칼 꽂은 애들인데 내가 그 애들 지들이 나를 피한다 해도 내가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밥 한 번 먹자 하고 내가 얼마든지 해남에서 제일 비싼 거 사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가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See you later.